안녕하세요. 수학매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저는 수학매점에서 문제 푸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학교들 기출문제들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경복여고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6번 문제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m 더하기 a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b는 0. 복잡하죠? 좀 깁니다. 이것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즉 m과 무관하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뭐 판별식을 만들어서 m의 항등식을 푸는 방식으로 전개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가 m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여기가 1m이니까 당연히 b는 4분의 1이고 그럼 당연히 a는 2분의 1이고 답은 3이 되겠네요.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저 직선과 이 2차 함수가 서로 접하도록. 접한다 그랬네요. 그럼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 되겠죠?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연립한 그 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굳이 판별식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연립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는 mx 빼기 4라고 했는데, 자, 연립하면 x제곱 더하기 1 빼기 mx 더하기 4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4니까 볼 거 없네요. 얘는 4거나 얘는 마이너스 4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이거나 m은 5거나 둘 중에 하나. 합은 2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뭐 6, 7, 8번 뭐 이런 정도 번호 때면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3차 방정식 저 친구의 한 허근이 2 더하기 i다. 이런 말 나오면은 반드시 개수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개수들이 실수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우선 1 실수, 마이너스 3도 실수고 1도 또 실수고 a는 여기 실수 a라 했으니까 실수가 분명하죠. 즉 3차 방정식 개수들이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는 2 더하기 i만이 아니라 2 빼기 i도 같이 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하나 완성할게요. 자, x제곱 요거 부호 바꾸고 2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고 요 1제곱, 허수부, 실수부, 제곱의 합, 즉 5를 더해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이 친구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랑 그 실근 하나를 m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 이걸 곱한 게 바로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m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이 얼마냐고요? 곱하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네요. 자, 이때 f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다항식 fx 더하기 3 빼기 fx는 x 빼기 1,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 마술이 있는데요. 어떤 마술이 있냐면 지금 주어진 식이 이게 3 차이가 나죠. x 더하기 3하고 x는 3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x 빼기라고 x 더하기도 역시 0이 되는 것이 1하고 마이너스니까 역시 3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4 빼기 f1이 0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f4와 f1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 빼기 f-2가 되죠. 즉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같습니다. 즉 결론을 내려본다면 f4와 f1과 f-2는 모조리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그냥 우리가 r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을 이용해서 fx를 꾸밀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fx를 x 빼기 4로 나누면 r이 남는다. 그 말이고 동시에 fx를 x 빼기 1로 나누어도 r이 남는다. 또 마찬가지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어도 r이 남는다. 즉 이렇게 되면 다 한 번에 겹쳐 나눕시다. fx는 x 빼기 4, x 빼기 1,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은 뭐 얼마 생길 것이고 나머지는 r로 일정할 겁니다. 그런데 자, fx를 몇 차 함수라고 얘기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q는 볼 것 없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즉 fx는 이와 같이 전개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마지막. 자, 나를 이용해서 r을 구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다음 항식 fx를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5이다 그랬으니까 2 집어넣어서 5 나오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집어넣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다음에 곱하기 2죠. 그럼 곱하기 1, 다음에 4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r 한 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r은 5, 즉 r은 1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fx는 r에다 13을 집어넣으시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을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f3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3을 집어넣으자고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3 따라서 답은 15,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학교들은 만점 방지로 사용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만 읽으시면 뭐 이거 암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직선이 있습니다. 저 두 놈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좀 제가 대충만 그려볼게요.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점을 A라고 할까요? 다음에 이 점은 뭐라고 할까요? 주어진 글에는 C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점 A, A는 알파, F 알파. 다음에 B, B가 문제인데 B 전에 먼저 C부터 읽어볼게요. C는 베타, F 베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점이 뭐냐면요. 베타, F 알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자, 베타, x좌표는 베타, 얘랑 똑같습니다. 즉, 이 선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얘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선상에서 만나는 점, 이 점이 B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F 알파.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뭐 암산으로도 풀어질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 되죠. 자, 요 길이는 아시다시피 베타 빼기 알파죠? 그럼 이 길이도 똑같이 베타 빼기 알파죠. 이 면적이 얼마냐고요? 이 면적 8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각형 면적으로 구하지 말고요. 정사각형으로 바꿔서 구하자고요. 이 삼각형 면적이 8이면 이 정사각형 면적은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하고 y는 x 플러스 1. 자, 두 곡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요 두 근의 차가 4가 된다라는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거 한번 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연립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두 근의 차가 4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근의 차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루트 판별식인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즉, 그걸 기억하신다면 자, 루트 판별식이 4니까 판별식이 16이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간단해지는 겁니다. 판별식이 16이 돼야 되니까 자, 판별식 한번 구해볼까요? 자, 4 빼기 4 곱하기 k 빼기 1 이꼴 16이다 라고 계산을 해버리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얼마입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는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번호 때문에 뭐 충분히 어려운 문제급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당식 f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했네요. 뭐 중요한 조건은 가하고 나겠네요. 결국은. 자, 가를 읽어볼게요. 가 gx는 x제곱 fx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나는 g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fx는 뭐 저러저러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를 이용해서 나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gx 대신에 x제곱 fx를 대입해서 마저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4x제곱 더하기 x fx는 x 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이 만족한다는 얘기를 해석해 볼 건데요. 자, 이거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이 식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밑줄 친 이 3차 식을 제가 밑줄 친 이 1차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0 넣고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고 0 나오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는 걸 상상하시겠지만 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죠. 자, 차수 줄이기를 쓸게요. 자, x제곱 더하기 x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로 한번 나눈 나머지를 구해볼게요.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 간단하죠. 는 0이라고 만들어서 차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x 3승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게 다시 또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얘는 x가 돼요.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x가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기는 뭐 건드릴 필요 없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죠.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이 되고 b가 0이 되고 즉 a는 3, b는 0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뭐 이렇게 된다면 뭐 간단하겠죠. 예.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4 x제곱 더하기 x fx는 x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니까 이걸 우변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2입니다. 따라서 약분해 줄 거 약분해 주고 나면 fx는 4분의 1 x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요. 자, gx는 여기다가 x제곱만 더 곱하면 되니까 x제곱을 더 곱하시면 되니까 이게 g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g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양변에 2를 대입하시면 끝나겠습니다. 2 대입하시면 얼마입니까?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답은 4. 나머지는 4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기만 읽어도 여러분한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제가 저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을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를 풀어보면은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 아니면 얘네들인데요. 그러니까 x가 이런 놈이다. 요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종종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놈들 또는 이렇게 주어진 놈들 뭐 다 같은 애들이지만 자, 얘네들은요 차수를 줄일 때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우선 제가 그냥 가볍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하나 소개할게요. 얘네들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과정 위반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떠드릴게요.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을 보여드릴게요. 첫째 항이 1입니다. 둘째 항도 1입니다. 세 번째 항은 또 앞에 두 항을 더한 겁니다. 네 번째 항은 그 앞에 두 항, 즉 1 더하기 1을 더한 겁니다. 3. 그 다음 항은 또 앞에 두 항을 더한 겁니다. 5. 그 다음 항은 이걸 더합니다. 8. 그 다음 항은 이걸 더합니다. 13. 그 다음 항은 이걸 더해서 21. 이와 같이 진행되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아주 무궁무진한 활용도가 있는 그런 수열인데요. 역시 그런 걸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걸 자꾸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x제곱을 우리가 x 더하기 1이라고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를 곱해요. 그럼 x 3승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x 3승은 x제곱 더하기 x인 관계로 x제곱에 x 더하기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x 더하기 1이 돼요. 참고로요. 요 앞에 개수들이 완전히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x 4승은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결론만 얘기를 드릴게요. 2가 됐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네 번째 피보나치 수열은 3이 될 것이고요. 얘가 두 번째니까 세 번째 피보나치 수열인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x 5승은요. 요게 네 번째였죠. 다섯 번째 피보나치 수열 5가 되고, 요거 그 다음 3이 되고, x 6승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8x 역시 더하면 5 이렇게 되겠죠. x 7승은요. 더해보세요. 13x가 되겠고, 더해보세요. 8이 되겠죠. 다음에 x 8승은 더해보세요. 21x 더하기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게 현란하게 막 x 9승까지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이라고 일단 여기까지를 좀 처리해 볼게요. x 제곱 정도는 간단하죠. x 더하기 1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아이고 3개를 더하면 2가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좀 제가 약간 재주를 부릴 텐데요. 자, 보세요. 뒤에 3개를 먼저 더해 볼게요. 뒤에 3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x 3승으로 묶어지고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이 되죠. 야,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앞에서 계산했던 그 2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야 맞아요.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 빼기 2x 3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또 3개를 제가 또 묶어볼게요. 뒤에 3개가 x 6승으로 묶이는데요. 자, x 6승으로 또 묶어놓으면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이 되죠. 역시 또 2가 되게 생겼죠. 따라서 2x 6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피보나치 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어 봅시다. 얘가 뭐냐면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x 더하기 1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얘는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3x 더하기 1태고 이게 x 4승이에요. 그 다음에 x 5승은 5x 더하기 3일 겁니다. 또 x 6승은 자 더하면 8x 더하기 5일 거예요. 따라서 얘는 8x 더하기 5가 되고 얘는 2x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준식을 정리하면 2 빼기 4x 빼기 2 다음에 더하기 16x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2x 더하기 10이 되겠네요.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 결과는 12x 더하기 10이 됐습니다. 이제 x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x를 한번 구해볼까요? x가 뭔지 혹시 감 잡으시겠어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해공식으로 근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빠르게 근해공식으로 써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근데 이거 양수다 음수다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 주어져 있군요. 단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는 당연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대입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답을 한번 내볼까요? 6 더하기 6 루트 5 더하기 10이 되니까 답은 16 더하기 6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Q는,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건가요? P 더하기 Q는 어떻게 되나요? 16 더하기 6이 되겠네요. 답은 2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지식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미리 좀 알고 외워두셔야 되는 놈들입니다. 이런 걸 외워두고 있다면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 이 정도 왔으면 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항식 px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네요. 이것도 역시 뭐 과거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여러 학교에서 돌려서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우선 저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QX, PX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건 뭐 그냥 차수를 잡아서 최고차항부터 쭉 변수를 잡아서 대입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QX가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자, 3차 다항식이니까 QX 더하기 1의 제곱은 6차식이고요. QX의 제곱도 6차식입니다. 더하면 뭐 6차식쯤 나오겠죠. 그러니까 PX는 4차식이 분명하죠. 따라서 이 문제를 뭐 어떻게 푸느냐면요. QX를 최고차항 계수 1이라 했으니까 3차식이니까 x 3승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놓고 저걸 좌변에 대입해서 열심히 정리해서 계수 비교로 그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도 해결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가만히 볼게요. 이 식은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QX가 3차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여기 단서가 있어요. 자,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x제곱 빼기 x px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변식이 x제곱 빼기 x로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죠. 또는 좌변이 x제곱 빼기 x로 나눠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0 넣어서 0 나오고 좌변에 1 넣어서 0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0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0을 넣어보면 q1제곱 더하기 q0제곱 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이거 둘 다 0이라는 얘기죠. q1도 q0도 모두 0입니다. 또 1도 집어넣어 봅시다. 자,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q2제곱 더하기 q1제곱
이 0이 되는 겁니다. Q1이 0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럼 Q2가 또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Q2까지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QX가 아주 명확해져요. QX는 뭐냐면 최고차항계수는 1이고 1인 3차함수를 했으니까 근을 0, 1, 2로 갖는 3차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빼기 1, x 빼기 2가 Q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좌변에 대입하시면 PX가 나오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걸 좌변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x 더하기 1이니까 전부 x 더하기 1 대입해주면 x 더하기 1 제곱, x 제곱, x 빼기 1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qx의 제곱이니까 이거 그대로 제곱합시다. x 제곱, x 빼기 1 제곱, x 빼기 2 제곱을 더한 게 x 빼기 1 px라 그랬으니까 x 약분하세요. x 빼기 1도 약분하세요. 그리고 정리할까요? 역시 공통인수로 x 빼기 1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나? 요거랑 요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더해볼까요?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제곱을 더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쓴 이 식이 아까 x 빼기 1을 지웠으니까 px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px를, 얘입니다. 얘를 qx, 즉 x 빼기 1, x 빼기 2, 다음에 몫은 모르니까 q 다시라고 쓰겠습니다. q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나머지 당연히 3차식으로 나눴으면 2차식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요. 자, 좌변에 x 빼기 1이 있죠. 여기도 역시 x 빼기 1이 있죠. 그럼 나머지도 역시 x 빼기 1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차식 나머지는 그냥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차항계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죠? a 곱하기 x 빼기 1이 분명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양변에 0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0 넣으면 0은 0이 나와야 되고 1 넣어도 0은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a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a야 뭐 간단하게 x 빼기 2를 이용해서 구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보면 2 곱하기 1에다가 9네요. 9는 자, 여기는 다 0이 되고 0 더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1, 즉 18은 2a, 따라서 a는 9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다 나왔어요. 이제 q4를 구하고 r2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q4는 자, q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즉 24. 다음에 r2라는 것은 r에다가, 즉 a 곱하기 2, r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a가 아까 얼마였더라? 9였나요? 9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18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하는 답은 q4 더하기 r2를 구하서 했으니까 24 더하기 18 해서 42가 답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문제가 뭐 이건 쉽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뭐 어렵게 풀면 한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x제곱 빼기 x 이런 걸 잘 활용하신다면은 아주 손쉽게 그 문제를 아주 열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뭐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복소수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요거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자, 얘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쟤는 오메가라고 부르는 놈이죠. 쟤를 만족하는 근은 자, 보세요. 저 놈을 제가 가볍게 좀 소개를 하자면 자, 저걸 오메가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니까 얘는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더해주세요. 그럼 2 오메가 더하기 1은 루트 3i죠. 양변 제곱하세요. 4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이죠. 넘겨주세요. 그럼 4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죠. 4 나눠볼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죠. 따라서 저 복소수 z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그런 복소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변에 오메가 빼기 1을 양면에 곱해본다면 오메가 3승 빼기 1은 0이죠. 따라서 오메가를 3승하면은 1이 된다라는 걸 또 금방 알 수 있죠. 아주 재미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역시 이번 문제는 이 오메가 근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선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의 제곱은 1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선 오메가 바를 좀 이해해 봅시다. 오메가 바는 뭐냐면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입니다. 따라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발동시킬게요. 두 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인가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인가요? 당연히 1이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오메가 바 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하겠습니다. 오메가 바 분의 1이 얼마인가요? 오메가죠?
얘도 오메가죠.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얼마냐고 묻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으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당연히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는 1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게 맞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당연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인 관계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당연히 1입니다. 즉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겠네요.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두 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당연히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도 틀렸습니다. 디귿, 기역, 니은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디귿은 뭐 정답이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런지는 좀 알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우선 써 있는 게 오메가 n승,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2n승, 3n승, 4n승, 5n승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백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n의 개수가 67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죠. 말 그대로도 어려워요. 그냥 여기 왜 어려우냐면요. n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서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n이라는 자연수 n이 딱 끼면서 저걸 만족하는 백이하의 모든 자연수가 67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오메가는 성질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기도 하며 오메가 3승은 1의 한 허근이기도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메가는 3승하는 순간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메가 n승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n이 3의 배수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오메가 n이 1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오메가는 오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n이 2라고 가정해 보세요. 오메가 n승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n이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오메가 3승이 되면서 1이 돼버리죠. 1이 돼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오메가 4승은 다시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오메가 5승은 다시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 6승은 다시 1이 돼버리고 이게 세 개마다 뺑뺑이 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n을요. 그 거창하게 뭐 전부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n은요. 세 개마다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n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n은 3의 배수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n에다가 3의 배수보다 1 많은 놈을 대입하거나 n에 3의 배수보다 2 많은 놈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다시 3의 배수를 대입하거나 이것이 자꾸 뺑뺑이 도는 거니까 딱 3개만 대입해 보시면 끝나요. 그죠? 어차피 다 똑같은 결론들이 나올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n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딱 3개만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n에 0을 넣어볼게요. n에 0을 넣는다는 얘기는 3의 배수들 성질이 구해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0을 넣으면은 z 영승이니까 1이죠. 또 1이죠. 1이죠. 1 5개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죠. 5가 되죠. 그죠? 이건 안 맞습니다. 3의 배수들은 다 기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n에 그냥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3승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5승을 구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오메가 3승이 1인 관계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5승이 되는데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4승은 오메가고 5승은 오메가 제곱입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얘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1이 만족된다는 얘기는 4가 만족된다는 거고 4가 만족된다는 거는 7이 만족된다는 거고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모든 수들이 다 만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또 n에 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또 끝나요. 자, 이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6승 더하기 오메가 8승 더하기 오메가 10승인데요. 이게 오메가고요. 이게 1입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죠. 기억나시죠 이거? 다음에 오메가 8승이라는 건 오메가 제곱이고요. 오메가 10승이라는 건 오메가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것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3으로 나눠서 2 남는 모든 놈들이 또 촤르륵 다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빼면 전부 다 만족하는 겁니다.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 몇 개인가요? 33개죠. 33 곱하기 3 하면 99니까요. 따라서 100에서 33을 뺀, 즉 67개가 다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에는 모두 67개이다. 누구냐면 3으로 나눠서 1 남는 애들,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2 남는 애들 전부 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문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된 이후로 여러 학교에서 돌려가면서 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저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식을 만족한대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px를 구하세요. 이건 역시 이렇게 된다면 문제를 이해하시겠나요? 이건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좌변, 우변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두 식을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좌변에도 상수항이 4가 생기겠고 우변에는 당연히 4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를 다 지워 버릴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선 우변이 간단합니다. x 빼기 k, x 빼기 2k거든요. 자, 좌변을 또 계산을 하면 px의 제곱 더하기 4px 이렇게 돼요. 요걸 좀 인수분해 볼게요. px로 묶어 볼게요. 자, 이렇게 묶어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두 식 곱한 게 이 두 식 곱한 거하고 똑같은데 이 두 식은 딱 4차이 나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식도 4차이 나는 식으로 잡아버리면 px가 쉽게 잡히겠네요. 자, 두 식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px와 px 더하기 4라고 썼으니까 이 두 식 차이는 딱 4차이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px고 얘가 4가 더해진 놈이다라고 봐도 되고 얘가 px고 여기에 4가 더해진 놈이다라고 봐도 되고 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두 가지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가 px라고 가져갈게요. 자, 제가 px입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2k는 px 더하기 4일 겁니다. 자, px가 뭐였냐면 x 빼기 k였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울 거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k는 4. k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즉 px는 x 더하기 4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두 번째, 자, 얘가 px라고 믿어볼까요? 그러면 얘가 x 빼기 k가 px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px가 뭐였죠? x 빼기 2k니까 또 지울 걸 또 지우고 나면은 k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px는 x 빼기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이렇게 px가 두 가지가 다 나와버리죠. 아주 손쉽게 나와버리죠. 자, 여기까지 2024학년도 경복 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을 좀 다뤄봤어요. 보시면 어떠신가요?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지로 받아보게 되면 이걸 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읽으면 문제들은 다 풀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